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자사주 매입이 왜 그토록 시장에서 좋아하는 호재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만성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뽑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중 환원이 약하다, 즉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소극적이다 기업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과 언론과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 들어서 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미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매입과 소각을 같이 하기도 해서 이 부분을 좀 개념적으로 정리를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가실게요. 자사주 매입은요, 그냥 개념적으로는 이래요. 기업이 주식시장에 가서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직접 매수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매수한다고 해서 주식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근데 자사주 소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매입한 자사주를요, 원래부터 없던 주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원래부터 없던 주식이 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런 거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 나중에 그 기업의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장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호재였다가 나중에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분하는 공시가 뜨면 또 주가가 하락하거든요. 예, 그럴 매입까지만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시장에 풀릴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자사주 매입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각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소각은 뭐냐면 그 자사주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손에서도 주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새로 팔고 싶잖아요. 그럼 유상증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자사주 소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냥 여러분들께서 의뢰 받아들이시기에 자사주 매입이 왜 호재일까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자기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세는 가만히 있다라는 가정하에 매수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가가 펌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이 자사주를 들고 있으면 그 주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주식인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왜 없냐면, 첫 번째, 기업이 들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들고 있는 자사주는요, 기업이 그 자사주를 들고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회계적인 용어는 우리가 자의권, 공익권을 상실한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냥 의결권부 주식수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 없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시장에 1000주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기업이 200주 정도를 자사주를 산 거예요. 그러면 의미 있는 주식이 800주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1000개의 주식이 그 기업의 가치를 대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800개의 주식이 그 기업의 가치를 대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한 주당 몰려 들어가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로는 되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건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그 액션 자체가 주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액션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주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팽개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안 가잖아요. 그게 딱 이런 거거든요.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자사주 매입 공시가 딱 뜨게 되면 주주들은 순간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회사가 우리들을 신경 써주고 있구나.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우리네 회사랑 같이 갈 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주주들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소리로 풀어드리면 이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요, 저희가 이론적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최대한 재밌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그려놨어요. 여기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기업이 현금을 들고 가서 자사주를 사오는 거죠. 그럼 자산 쪽에서는 현금이 빠질 겁니다. 뭐 100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요게 주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기업이 산 자기 주식은요, 자산에 내 주식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자본 쪽에 자기 주식 산 만큼 그 자사주가 마이너스 숫자를 잡혀요.
왜 마이너스로 잡히는지는 지금 영상에서는 묻지 마세요. 요거는 강의로 들어야 됩니다. 따로 굉장히 길게 들어야 돼요. 그냥 결론만 하세요. 자기 주식이 산 만큼 자본에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금이 100억이 빠지면서 자기 주식이 마이너스 100억이 자본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항상 ROE가 높은 기업, 그리고 ROE가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ROE는 자본 총계분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자본에 자기 주식 100억 산 게 마이너스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자본 총계가 줄어듭니다. 100억만큼. 그럼 순이익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모가 줄어드니까 ROE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주 가치가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게 상승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항상 어때요? ROE가 높은 기업이 그냥 좋은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 처분해버리면 발정 도루묵이 되지만 적어도 그 이벤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조금 더 좋은 기업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론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장 현명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기업을 알아볼까요? 안타깝지만 한국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자사주 매입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미국 기업입니다.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너무 글로벌한 기업이 된 그런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죠. 예, 애플 보시면요. 이거 영어를 뭐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현금 흐름표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여기 Financing Cash Flow from 이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내역들을 한 거는 요 밑에 보시면 Common Stock Payment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보통주를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게 그 1000달러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723억 달러, 859억 달러, 894억 달러, 775억 달러 매년 자사주 매입을 엄청난 규모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연도별 ROE는 어떻게 되냐면요. 2020년도에 75%였습니다. 21년도에 144%예요. 22년도에 161%, 23년도에 161%예요. 한국 기업들이 보통 평균 ROE가 한 8에서 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평균이 물론 한국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평균 ROE가 막 20몇 %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애플은 어때요? 자사주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실제로 얘네들은 소각까지 합니다. 없어져 버려요, 시장에서. 하지만 물론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자사주 매입하다가 골로 간 기업들도 많아요. 하지만 애플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 현금 흐름 창출력이 대단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본을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순이익은 또 매년 올라가요, 애플이. 근데 자본을 줄여버리니까 ROE가 막 100%가 넘는 이런 어마무시한 ROE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르는 게 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요. 그게 ROE가 높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잠깐 옆길로 세보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ROE가 높잖아요. 그럼 그냥 퍼가 높아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돼요. 예, 그렇게 잠깐 새길로 세봤고요.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를 드려보면 자사주 매입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주식 수 자체가 조금 이제 희소화되면서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ROE가 높아지면서 주주 가치의 성장률을 높여주니까 정말 더 좋은 기업이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플이다. 최근에 한국 기업들도 애플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런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응원하고 기대해보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